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어도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멘션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에서 개발한 디멘션이라는 프로그램은 3D 그래픽을 디자인하고 편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마도 3D 그래픽을 편집하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가장 쉬운 소프트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도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서 우리는 디멘션 프로그램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화면에서 보다시피 디멘션은 그야말로 3D 그래픽을 위한 모든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디멘션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개념과 인터페이스, 그리고 4개의 스타터 SS, 그리고 이러한 3D 개체의 이동과 회전과 정렬, 그리고 이미지 에셋의 장면 전환, 그 다음에 디멘션 개체를 렌더링하여서 포토샵으로 만들어서 포토샵에서 3D 이미지로 열어서 활용하는 방법까지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어도비의 디멘션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더불어서 기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 디멘션에서 말하는 디멘션은 그야말로 차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3차원 그래픽을 위한 개념으로 디멘션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져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디멘션이라는 프로그램은 윈도우 10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고 주로 브랜드와 제품, 그리고 패키지 디자인을 하는 3D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도비 클라우드에서 DN이라는 표시가 있는 그러한 아이콘 표시가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디멘션 프로그램으로서 어도비 클라우드에 있는 열 몇 개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그리고 작년에 2년 전 정도에부터 개발이 발표돼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데, 현재는 PNG 파일과 포토샵 파일과 이런 식으로 연동을 하면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디멘션 프로그램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경험적으로 보기에 디멘션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간단하고 쉽다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복잡한 그런 기능들을 구사할 수 있는 굉장히 고급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D 그래픽을 간단하게 지정하여서 굉장히 멋지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는 어도비 디멘션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그런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었죠. 좀 전에 봤다시피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이렇게 열었을 때 왼쪽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SS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모델과 그 다음에 재질과 조명과 이미지, 이 4가지 SS를 가지고 여기다가 배경과 개체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3D 그래픽을 편집할 수가 있는데요. 이 SS를 조금 우리가 미리 좀 사전 공부를 좀 하고 우리가 직접 실습을 하는 과정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배울 때 무작정 따라하기에 대해서 좀 환상을 갖지 말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는 편입니다. 무작정 따라 하면 되긴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하려고 하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죠. 그것은 뭐냐면 그것의 좀 이론적인 개념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도비 디멘션에서 이해해야 될 첫 번째 인터페이스의 개념에서는 스타터 SS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 디멘션 프로그램의 요 왼쪽에 스타터 SS라고 하는 것이 표시가 되는데, 이건 이제 플러스 단추만 누르면 이렇게 쫙 떠요. 근데 여기서 있는 요 4가지, 요거는 바로 모델,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은 메터리얼, 재질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조명입니다. 조명, 그야말로 빛을 비추고 반사하고 뭐 이러한 내용들에 관한 것이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배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3D 그래픽조차도 다 장면의 연출이기 때문에 그 배경으로 어떤 것을 사용할지를 지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D 모델은 그야말로 우리가 3D 그래픽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정한 어떤 물질 또는 물체, 제품 뭐 이런 것에 대한 모양과 크기와 원근을 지정하는 것이고, 매터리얼, 이것은 재질이라 그래서 표면을 어떤 식으로, 소재의 표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조명은 반사, 하이라이트, 그림자, 색상을 어떻게 지정할 건지, 이미지는 장면의 배경을 지정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왼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도구 모음을 만날 수 있죠. 어도비 프로그램들은 대개의 경우 이 자리에 도구 모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구 모음을 미리 다 배워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기본적인 사용법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몇 가지 도구는 미리 좀 살펴보고 우리가 실제 실습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제일 첫 번째가 이 셀렉션 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체를 선택해서 이동하는 그러한 도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떠한 그 모델에서 어떠한 모델을 선택하면 바로 개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개체가 선택됐을 때는 이와 같이 Y축, 이렇게 X축, Z축 이런 식으로 XY, Z축이 생깁니다. 이러한 도구를 우리는 선택 도구 위젯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는 오빗 툴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궤도 도구라고 이제 설명들을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선택 도구 위젯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 상태를 우리가 선택 도구 위젯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 도구 위젯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도구 위젯은 바로 여기 있는 요 도구라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이거는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해야만 나타나는 도구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는 XY, Z 축에서 여기 보면 핸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피벗 핸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자, 네모난 피벗 핸들이 있고요. 동그란 핸들이 있고 이런 화살표 핸들이 있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서로 이제 그 위치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화살표 핸들은 XY, Z축에 따라서 있는데, 이거는 요 그 화살표의 삼각형을 당기면은 이게 위로 X축으로 옮기고 Y축으로 옮기고 Z축으로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형 핸들은 뭐냐면 이것도 하나의 궤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원형 핸들은 X축, Y축, Z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도는 그런 궤도를 가지고 있는 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사각형 핸들은 크기를 조절하는 핸들입니다. 그래서 요 사각형을 드래그함에 따라서 요 도형의 이제 저희가 크기가 바뀐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참고로 좀 알아두실 것은 선택 핸들을 클릭하면 선택 핸들의 하위에 도구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장면, Arrange to Scene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장면을 정면에다 맞추는 그런 도구다라고 하는 것도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설명드릴 것은 우리가 어떠한 개체를 선택하게 되면은 요 속성 패널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속성 패널, 이러한 그 도형 개체를 3D 도형 개체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에서 속성 패널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위치, 회전, 비율, 크기, 공간 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것을 수정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를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미지 에셋과 장면 패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는 이미지는 그야말로 개체 장면의 이미지를 지정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미지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클릭하여서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이 장면을 클릭한 상태에서 장면을 클릭하면은
여기 그 속성 채널 옆에 이미지 이런 아이콘이 뜨는데 이걸 클릭해서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 장면 배경으로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서 오비 툴과 더불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이 오비 툴과 이제 그 씬 채널인데요. 장면 패널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비 툴은 뭐냐면 궤도 도구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일종의 가상의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듯한 그러한 기능들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제가 이제 그 디멘션을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씬 패널은 장면 패널을 이용해서 모든 개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일단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환경, 빛, 카메라, 공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서 나머지 이제 실행을 좀 하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멘션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션 프로그램을 열면 다음과 같은 첫 홈 페이지가 홈 화면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새로운 문서를 여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기존에 만들어 놨던 것을 여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최근에 만들었던 그 파일들을 여는 방식입니다. 보시다시피 디멘션 프로그램은 확장자가 D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우리 그 처음부터 시작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Create New를 클릭해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우리가 눈에 띄는 인터페이스는 지금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 화면에 작업 영역에 뜨는 것은 우리가 표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안에서 우리가 이 작업 영역에서 우리는 그래픽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업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캔버스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지금 가로로 1024, 그 다음에 768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사이즈고요. 이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배우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서 주어진 캔버스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스타트 SS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리 준비해둔 디멘션의 어떤 기본적인 그 제공되는 여러 가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여기는 베이직 쉐이프, 그러니까 기본적인 모양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모델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고 여기는 모델들이 제공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모델이 되어 있어서 클릭을 하면 바로 오른쪽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무슨 가방 모양 또는 원기둥, 컵 또는 탁자, 뭐 굉장히 그릇,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델이 있다면 이 옆에 있는 것은 이제 매터리얼, 재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질이 이렇게 나타나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여지는 것이 여기 있는데 굉장히 화려한 모양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자, 화려한데 이거는 뭐냐면 조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픽 작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일반적인 2D 그래픽에서는 조명이라는 게 아주 일부의 기능으로서만 사용되죠. 근데 하지만 이 그 디멘전 프로그램은 3D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조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단한 모델, 즉 3D인 원 모양의 도형을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베이직 쉐이프에서 여기 스피어라는 게 있죠. 요거는 이제 3D 원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클릭을 하시면은 이와 같이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집니다. 현재는 아무 색깔도 없이 이렇게 그냥 나타나 있죠. 자, 그리고 여기는 선택 도구 위젯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이제 살펴봐야 될 건데,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러한 그 도형을 만들었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 일정 정도의
그런 입체적인 그런 빛이 형성이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다음에 재질을 선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질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재질은 바로 두 번째 SS,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죠. 이 안에서도 기본적인 재질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요거 하나하나의 어떤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간단한 거 한번 선택을 해보면서 우리가 오늘은 전체적인 좀 느낌을 좀 알아보는 거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하나 정도를 선택해 보시면, 자, 저는 레인보우라고 하는 SS를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와 같이 나타나졌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재질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조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라이트를 보시고 이 중에서 어떤 라이트가 좋을지 한번 선택을 클릭을 해볼까요? 자, 서클 라이트를 했더니 좀 모양이 좀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모양이 좀 이렇게 조명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셔도 알 수 있겠죠? 굉장히 현란하기도 하고 화려하기도 한 모양들이 저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한 어떤 걸 해볼까요? 이건 눌러보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저는 한 뭐 요 정도를 한번 선택해 볼까 싶습니다. 요건 어떨까요? 뭐 이 정도도 선택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번에는 조명을 선택해 봤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것들은 이제 여기서 이미지겠죠. 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은 이미지에서도 장면의 배경 이미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해 보시면은 이와 같이 나타나지죠. 자, 그래서 뭐 이것도 나름대로 좀 매력적인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뭐요 정도를 한번 선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를 선택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서 선택 도구를 선택하는 거, 여기 Move Selection Tool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오른쪽 옆에 작은 점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시면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또 기능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죠. 요건 Move 툴은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Rotate 툴은 회전하는 거, 그 다음에 Scale 툴은 가로 세로 비율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점들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Align to Scene이라는 게 있었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그 선택 도구 위젯을 정면으로 위치하게끔 하는 그런 작업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거는 뭘까요? 자, 요거는 오비툴이라 해서 궤도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사용해 보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렉션 툴로 클릭하셔서 이 도형을 다시 선택을 하시면 이제 선택 도구 위젯이 나타나지죠. 자,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선택 도구로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화살표 핸들과 원형 핸들과 사각형 핸들을 다루는 방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화살표 핸들은 요거 클릭하시면은 이걸 이렇게 드래그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위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역할을 하죠. 요거는 Y축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떨까요? 요거는 X축으로 움직이고 있죠. 자, 움직임이 좀 다르다는 거. 아무데로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X축, Y축 이런 식으로 궤도를 갖고 움직인다.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Z축으로 이렇게 도형이 움직인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익혀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사각형 핸들이 있죠. 요거는 뭘까요? 이거는 사각형 핸들은 크기를 조절하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사각형 핸들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면 크기가 커지죠. 이렇게 하면 작아지고, 자, 이 크고 작고 이런 거를 조절하죠. 자, 이 크기를 여기 있는 사각형을 조절하면 이것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요. 자, 이것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이걸 X축, Y축, Z축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둥근 축이
둥근 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X축을 중심으로 궤도가 있고요.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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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Z축 중심의 궤도, 요거는 X축 중심의 궤도, 그 다음에 요거는 Y축 중심의 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X축 중심의 궤도를 클릭하셔서 이걸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차분차분 이렇게 맛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Y축 궤도로 움직이는 걸 볼까요? 자, 이거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서는 지금 Y축이라서 이게 따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Y축 중심이라서 움직이지는 않는 상태고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선택도구 위젯에 대해서 배웠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 것들은 지금 여기에 속성 패널에 프로퍼서티 그 패널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X축은 지금 어디 있고 Y축은 어디 있고 지금 Z축은 어디 있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회전 방향도 제가 조그맣게 만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변형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다가 Y축을 0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자, 여기서 Z축도 0이라고 입력을 하면, 자,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 다음에 로테이션도 약간의 그 변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0이라고 하시면은 약간의 변동이 있겠죠. 그 다음에 스케일도 지금 여기서 0이라고 만약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내려오죠. 이거는 원래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1로서 이렇게 크기가 되어 있고요. X, Y, Z축이 모두 1일 때 우리가 처음에 나타났던 요 사이즈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속성창에서 여기가 비율을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비율이 한꺼번에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스케일도 직접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흥미롭게 보아야 할 것은 여기는 단위가 센티미터 단위다 라고 하는 점이에요. 현재 20cm, 20cm, 20cm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여기 문서의 캔버스의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문서의 사이즈는 어떻게 바꾸냐면, 자, 파일에서 다큐멘트 세팅 이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 내가 FHD로 하고 싶다 그러면 1920에 1080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퍼센트를 좀 줄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주시면은 요 상태대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1920에 1080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FHD 사이즈 있죠. 요즘에 많이 쓰는 FHD 사이즈를 우리가 지정을 해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한 것을 갖고 우리가 저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장을 하는 작업을 우리는 먼저 이 3D 그래픽으로 한 것은 렌더링 작업을 먼저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디자인 탭이 있고요. 여기 옆에 보면은 렌더링 탭이 있습니다. 그러면 렌더링 탭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렌더링 하느냐 하면 먼저 여기서 이름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하고요. 자, 이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저장할 곳을 정해야 될 텐데 요거는 저장할 장소를 클릭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곳에다가 이렇게 폴더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지정을 해주면 퀄리티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이 퀄리티 있고 미디엄이 있는데 저는 그냥 하이 퀄리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PNG와 PSD를 둘 다 출력하는 방식으로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렌더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렌더링이 곧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렌더링이 되는 게 서서히 좀 보이는데 이 작업은 우리가 컴퓨터가 어떠한 상태느냐에 따라서 조금 좀 그 속도가 차이가 날 수가 있을 거고요. 렌더링이 되는 거에 따라서 그래픽 모양이
약간씩 이제 변화된 것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이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적게 걸릴 수도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컴퓨터 사양이 좀 낮고 렌더링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애초에 캠퍼스에 사이즈를 좀 작게 하시면, 요게 좀 금방 또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저는 좀 1920 FH 들어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점점점을 클릭하셔서 보시면은 여기 에디트 인 포토샵 이렇게 요런 메뉴가 뜨죠. 요걸 클릭해 주시면 이제 포토샵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포토샵이 이와 같이 열렸고요. 보시면은 우리가 포토샵에서 우리가 3D 렌더링 한 것이 열린 거죠. 자, 이것은 포토샵에서 한 일반적인 이미지랑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레이어가 다소 좀 복잡하게 형성된 게 좀 느껴지시죠? 자, 그러면 셀렉션 툴을 클릭하시고 우리가 만약 이거를 드래그 하신다면 요거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보이죠? 자, 이 안에서 아직도 요 3D 개체로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컨트롤 T를 누르시면은 요 자유 변형 에디터에서 뭐 자유 변형이 되죠. 요거를 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여기서 사이즈 정도는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와 같이 포토샵에서 이렇게 불러다 쓸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그 디멘션에서 3D 원 개체를 편집을 해서 포토샵으로까지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는지, 뭐 간단한 활용으로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배경 이미지를 바꿀 수가 있겠죠. 다른 이미지를 가져온다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파일에서 Placed Embeded를 클릭하시고 가져오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겠지만 저는 뭐 이런 이미지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지가 가져와졌는데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가져와졌죠.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사이즈를 좀 늘려서 이렇게 이 이미지에 맞춰서 이렇게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게 바로 맨 위에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요 우리가 만든 3D 원 도형이 안 보이죠? 요 레이어를 이렇게 내려서 요 밑으로 이렇게 가져오신다면 우리가 기존에 쓰던 그런 배경 장면 배경과는 다른 거를 쓸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포토샵에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작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다른 또 용도도 가능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거를 요 배경을 아예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시면은 처음 게 보이지만 아예 요것도 보이지 않게 하고 지금 희게 돼 있죠? 자, 희게 돼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없애시면 완전히 요 개체 하나만 보여지는 형태가 됐죠. 그래서 이거를 물론 잘 아시겠지만 파일에서 파일 에즈로 자, 여기서 PNG로 만약 저장을 하신다면 여기 원만 있는 하나의 그러한 이미지로도 우리가 저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오늘 한 내용들 잠깐 마무리하면서 정리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도비 디멘션은 3D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스타터 셋업스 이 세 가지가 스타트 셋업의 네 가지 모델, 그 다음에 매터리얼, 그 다음에 조명, 이미지, 배경으로 쓰는 거죠. 이런 것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에서 클릭하게 돼서 이 안에 도형을 가져와서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선택 도구 위젯을 통해서 XYZ 이동을 할 수 있고 크기도 조정할 수 있고 각 회전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속성 패널에서 보여지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배경 이미지를 통해서 배경 이미지를 지정할 수도 있고 한번 지정한 배경 이미지는 클릭하면은 이와 같이 프로퍼시티에서 배경 이미지를 아이콘이 나타나는데 이걸 클릭해서도 우리가 원하는 현재 걸 지우고 새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또 가져오는 방식으로도 많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점들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개별적인 이미지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미지 사이즈는 우리가 파일에서 다큐멘트 셋업을 클릭하셔서 여기서 지정할 수 있는데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우리가 꼭 이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FHD가 필요하실 때는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작게 하는 게 컴퓨터 사용을 위해서 좋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거에 기반해서 렌더 쪽으로 가셔서 렌더를 클릭하시면은 렌더링을 해서 우리가 포토샵이라든가 아니면 그 PNG 파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포토샵으로 불러들여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배경을 바꾸기도 하고 배경을 없애기도 하고 레이어를 이렇게 이동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포토샵에서 편집할 수 있다. 3D 그래픽을 디멘전과 포토샵에서 연이어서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 디멘전 시간 첫 번째 시간인데 어떠셨나요? 우리가 꽤나 간단하게 우리가 3D 그래픽을 만들 수 있다는 느낌이 들죠?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우리가 디멘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그 그래픽 파일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것은 단 이렇게 만든 3D 그래픽은 포토샵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상 편집에서도 영상의 재료로서 쓰인다면 영상 안에서 이러한 그 아름답고 멋진 그 3D 개체가 이렇게 돌아다닌다면 아주 독특한 효과가 날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우리가 3D 그래픽을 배우면 정말 활용도가 많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어도비 클라우드를 배우면서 어차피 우리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걸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픽 프로그램이고 다른 어떤 3D 그래픽 프로그램보다도 간편하고 쉽다는 거, 그런 장점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함께 차분차분 그러니까 유용한 기능을 중심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